지금 AI 흉년의 가장 중심에 서 있는 기업, 바로 엔비디아에 대해 깊이 파고 들어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엔비디아를 미래를 지배할 회사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곧 터질 거품이라고도 하죠. 오늘 이 거대한 질문의 양쪽 이야기를 모두 들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숫자부터 시작하죠. 4조 5천억 달러. 정말 상상하기조차 힘든 이 숫자가 바로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우리나라 1년 예산의 거의 10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예요. 엔비디아가 이제 단순한 회사가 아니라 하나의 경제 현상이 됐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던져야 할 핵심 질문은 바로 이거예요. 과연 지금이 역사의 정점일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게 거대한 여정의 시작에 불과한 걸까요? 지금부터 이 질문에 대한 찬성과 반대, 양측의 주장을 하나씩 꼼꼼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그 거대한 질문에 답하려면요. 우선 엔비디아라는 이 혁명의 엔진이 도대체 뭘 팔아서 돈을 버는지 그 본질부터 알아봐야겠죠? 컴퓨터의 두뇌가 두 종류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먼저 CPU는 혼자서 아주 복잡한 요리도 완벽하게 만들어내는 마스터 셰프 같은 존재예요. 퀄리티는 최고지만 한 번에 하나씩밖에 못하죠. 반면에 GPU는 피자 공장에 가까워요. 수천 명의 보조 요리사가 동시에 소스 바르기, 치즈 올리기처럼 단순하고 반복적인 작업을 쫙 처리하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인공지능을 훈련시키는 건 마치 수백만 개의 피자를 동시에 만들어내는 것과 같거든요. 복잡한 요리 하나를 기가 막히게 잘하는 마스터 셰프, 즉 CPU보다 단순한 작업을 동시에 수백만 개씩 해치우는 피자 공장, GPU가 AI 시대의 완벽한 엔진으로 떠오른 겁니다. 사실 불과 2년 전만 해도 엔비디아의 모습은 지금과는 꽤 달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때도 데이터 센터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긴 했지만 여전히 게이밍 부문이 회사 매출의 3분의 1을 책임지는 아주 중요한 한 축이었죠. 그런데 말이죠. 이게 바로 지금 2025 회계연도의 모습입니다. 정말 믿기 힘든 변화가 일어났죠. 데이터 센터 매출이 무려 88% 이상으로 폭발하면서 거의 혼자서 회사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엔비디아가 더 이상 게이머들을 위한 회사가 아니라 AI 혁명 그 자체를 움직이는 거대한 인프라 기업으로 완전히 탈바꿈했다는 걸 선언하는 것과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엔비디아의 미래를 아주 밝게 보는 쪽의 주장을 한번 들어볼까요? 이들은 엔비디아가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말 그대로 난공불락의 요새를 지었다고 말합니다. 이 비유가 강세론의 핵심을 아주 잘 보여주는데요. AI 골드러시 시대에 엔비디아는 직접 금을 캐는 회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 금을 캐는데 꼭 필요한 곡괭이와 삽을 파는 회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AI 서비스가 최종 승자가 되든 상관없이 AI를 개발하려면 일단 엔비디아의 GPU가 필요하니까 안정적으로 돈을 번다는 논리입니다. 엔비디아의 진짜 힘을 이해하려면 경제적 해자라는 개념을 알아야 해요. 옛날에 성을 지키던 해자처럼 경쟁사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강력한 경쟁 우위를 뜻하는 말이죠. 그렇다면 엔비디아의 해자는 과연 뭘까요? 엔비디아의 가장 깊고 넓은 해자는요. 눈에 보이는 반도체 칩이 아니에요. 바로 쿠다라고 불리는 소프트웨어 생태계입니다. 개발자들이 엔비디아 GPU 위에서 AI 프로그램을 아주 쉽게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 모음인데요. 개발자들은 이미 수년에 걸쳐 이 쿠다에 너무나 익숙해져서 다른 회사 칩을 쓰려면 이걸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해요. 시간과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겠죠? 이게 바로 높은 전환 비용입니다. 게다가 모두가 쿠다를 쓰니까 당연히 새로운 AI 앱들도 엔비디아 칩에 최적화돼서 나오고요. 이건 또다시 새로운 개발자들을 끌어들이는 네트워크 효과를 만듭니다. 이 두 가지가 계속 맞물려 돌아가면서 누구도 쉽게 무너뜨릴 수 없는 거대한 성벽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강력한 해자가 만들어낸 결과는요, 숫자로 증명됩니다. 이 표 좀 보세요. 정말 경이롭다는 말밭에는 안 나오지 않나요? 불과 2년 만에 총 매출은 거의 5배, 영업이익은 무려 19배 이상 폭증했습니다. 이건 그냥 성장이 아니에요. 거의 하나의 산업이 탄생하는 순간을 목격하는 것과 같은 수치고요. AI 열풍이 단순한 거품이 아니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전에는 양면이 있죠. 이렇게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제 엔비디아의 단단한 갑옷에 나타날 수 있는 균열,
즉 투자자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리스크 요인들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큰 리스크는 역설적이게도 이 엄청난 기대감 그 자체입니다. 현재 주가는요, 앞으로도 엔비디아가 모든 경쟁자를 물리치고 AI 시장이 계속해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그 과정에서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을 거라는 완벽한 미래를 이미 다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중에서 단 하나라도 삐끗하는 신호가 보이면 주가는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의 성문 앞에는 거인들이 버티고 있습니다. AMD나 인텔 같은 오랜 경쟁자들은 물론이고요. 어쩌면 더 무서운 적은 바로 엔비디아의 가장 큰 고객들이에요. 친구이면서 동시에 적인 이 프레너미들, 그러니까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들은요, 엔비디아에 수십억 달러를 쓰면서도 동시에 그 의존에서 벗어나려고 자체 AI 칩 개발에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약 40%, 이 숫자가 엔비디아의 또 다른 아킬레스건을 보여줍니다. 이게 바로 고객 집중 리스크라는 건데요. 최근 한 분기에는 앞에서 말한 그 거대 고객들 중 단 두 곳이 전체 매출의 거의 40%를 차지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이 두 회사 중 한 곳이라도 자체 칩 개발에 성공해서 주문량을 줄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엔비디아의 매출은 순식간에 엄청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겠죠. 자, 약세론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엔비디아의 가장 큰 적은 경쟁사가 아니라 바로 하늘 높은 줄 모르는 기대감과 거대 고객들의 독립움직임이라는 거죠. 자, 지금까지 강세론과 약세론, 양측의 주장을 모두 들어봤습니다. 이제 이 증거들을 종합해서 과연 이 주식이 어떤 투자자에게 적합한지 한번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죠. 가치평가 지표를 보면요, 꽤 흥미로운 점이 보입니다. 기업의 이익 대비 주가가 얼마나 높은지를 보여주는 주가 수익 비율, 즉 PER이 엔비디아는 약 53배로 확실히 높아요. 그런데 경쟁사인 AMD는 68배로 오히려 더 높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AI 분야 전체가 높은 기대를 받고 있다는 거고, 오히려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생각하면 엔비디아의 가치가 그렇게까지 과도한 건 아니라고 해석할 여지도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 주가 순자산 비율, PBR을 보면 시장이 엔비디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인텔의 PBR이 1.7배인 반면에 엔비디아는 무려 46배예요. 이건 시장이 엔비디아의 가치를 공장이나 설비 같은 눈에 보이는 자산이 아니라 바로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쿠다 생태계라는 무형자산, 즉 경제적 해자에서 찾고 있다는 걸 명확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모든 증거를 종합해 볼 때 이 주식은 과연 누구를 위한 걸까요? 결론은 꽤 명확해 보입니다. 엔비디아의 쿠다라는 강력한 해자와 미래 성장성을 믿고 그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주가의 큰 흔들림을 견뎌낼 수 있는 최소 5년 이상의 장기 성장 투자자에게는 아주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안정성을 추구하거나 이런 높은 변동성을 감당하기 어려운 투자자라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겁니다.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10년 뒤 우리는 엔비디아를 AI 시대의 문을 연 위대한 기업으로 기억하게 될까요? 아니면 한 시대의 엄청난 과열을 상징하는 이름으로 기억하게 될까요? 그 답은 바로 지금 우리가 만들어가는 기술과 시장의 선택에 달려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